이곳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국제자동차 경주장입니다. 개막 경기를 하루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곳은 경기에 출전하는 각 팀들이 출전용 차량을 점검하는 일명 피트라 부르는 곳입니다. 경주차들의 보관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납고인 셈이죠. 개막 경기 우승을 노리는 한 경주팀의 피트. 경기에 출전하는 차량은 모두 3대.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점검에 여념이 없는 22년 경력의 베테랑 신영학 팀장. 원준아, 시동 걸어보자.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이들은 미케닉으로 불립니다. 레이서들이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죠. 자동차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메케닉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스 메케닉은 레이스카의 그 특성에 맞는 부품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또 그걸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되게 많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직업입니다. 경기 전까지 늘 차의 부품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타이어는 시합 직전에 장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타이어와는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레이싱용 타이어는 흠이 나 있지 않은 민무늬에 폭도 더 넓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른 놈에서 쓰는 타이어예요. 드라이 타이어여가지고 이게 마른 놈면에서는 접지력이 더 좋아가지고 더 빠른 랩타임을 낼 수가 있어요. 일반 타이어보다 천연 고무의 비율이 높고 크기도 크지만 무게는 더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차체는 얼마나 다를까요? 먼저 무게부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중형차보다 무게도 200kg 정도 가볍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있는 파츠들 세세하게 다 따져보면 다 가벼운 소재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똑같은 규정에서 어느 차가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차량의 퍼포먼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막 그런 웨이트 때문에 볼트도 갈아요. 볼트도 막 갈아가지고 뭐 몇 그램이라도 빼려고 메케닉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무게는 가볍지만 배기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승용차 세대와 맞먹는 힘을 가진 경주용 차량. 이 차량은 드라이버 1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나머지 양산차처럼 이렇게 조수석이나 뒷자리 시트가 없고요. 그리고 많은 장치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부품적으로 뭐 생각을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차량의 무게는 곧 기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차 안은 오로지 운전에 필요한 장치들만 있습니다. 에어컨 등 다른 사양들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수작업으로 경주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미케닉들의 실력이 드러날 순간이 왔는데요. 연습 주행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인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띕니다. 저기 세팅 바꾸고 들어가서는 그래도 1번 코너 들어갈 적에는 움직임이 훨씬 좋아졌어. 좀 안정돼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진짜 막 갈지자로 갔거든, 얘 차가. 이 팀이 7년 전에 창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7년 전에 창단 당시에 뭐 감독 겸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차에서 내려서요. 이제는 감독직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퍼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가 레이싱의 매력에 빠져 본격적으로 핸들을 잡은 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한 팀을 총괄하는 감독이 되어 개막전 우승과 함께 올해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개막 하루 전 모든 팀에게 주어진 50분의 연습 시간. 팀의 경기력을 가늠해 볼 중요한 순간인데요. 주행 전 선수들은 항상 담당 미케닉과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이 차를 만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은 또 어떤 거를 해놓은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작업을
잘못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담당 미케닉이 다 정해지죠. 연습 한 세션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메케닉이 뭐 바퀴도 껴야 되고 차량에 풀린 볼트도 조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 가족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관계고 실제로. 올 11월까지 이어지는 대회인 만큼 초반 승기를 확실히 잡아둬야 하는데요. 이제 옷 갈아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연습 시간이 돼서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갈 거예요. 셋업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점 좀 찾거나 아니면은 드라이빙 쪽으로도 좀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0분 동안 주행을 하거든요. 타고 나오면 다들 얼굴이 익어 있을 거예요. 안에 엄청 뜨거워가지고. 연습 주행이지만 실전처럼 임하는 선수들.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차에 오릅니다. 미케닉은 차가 피트를 떠나는 순간까지 세심히 살피는데요. 경주 차량의 특성상 선수의 손이 닿지 않는 사이드 미러의 각도까지 조절해 줍니다. 드디어 경주용 도로인 서킷 위로 나설 시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돕니다. 팀에 속한 3명의 선수들이 차례로 피트를 빠져나가는데요. 서킷과 차의 상태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올해 김진표 감독의 팀으로 이적한 신예 이정우 선수가 슬슬 속도를 올립니다. 제작에만 6개월이 걸리는 경주용 차들이 굉음을 내며 서킷을 달리는데요. 피트 안에선 팀원들이 모두 나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니터엔 선수들의 이름과 주행 기록이 빼곡합니다. 지금 차량들 랩타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차가 몇 초가 나오는지, 아니면 상대편 팀들 차가 몇 초가 나오는지 확인을.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랩타임. 이를 기준으로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사히 주행을 마치고 들어오는군요. 차가 피트에 오면 미케닉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강풍기를 틀어 엔진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 이 레이스 차량은 그 일반 차에 들어가 있는 냉각 팬이 없어요. 그냥 주행할 때 주행풍으로만 냉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피트인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 냉각이 안 되니까 그때 이 이거 팬을 틀어가지고 냉각시키는 거예요. 엔진 온도를. 주행 중인 차량의 엔진 온도는 약 500도 이상 올라가는데요. 이 열기는 고스란히 차 안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바깥 날씨까지 더워지면 그야말로 찜통과도 같은 상태.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경기에서 선수들의 신경은 오로지 한 곳, 기록에 몰려 있습니다. 연습 주행을 마친 베테랑 정의철 선수. 50분의 주행 후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 상기된 얼굴이 차 안의 열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피트로 돌아온 차도 마찬가지. 뜨거운 도로 위를 달렸던 타이어는 열을 식히기 위해 재빨리 분리시킵니다. 이게 그 타이어 가루예요. 타이어가 다 이제 다르면서 뭉쳐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뭉쳐지거든요. 다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차에 다 튀면서 다 붙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런 데나 머플러 이런 사이즈에 끼면은 고무다 보니까 불이 붙어요. 그럼 이게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딴 팀들도 다 이제 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연습 주행이 끝나야 할 시간인데 아직 노동기 선수의 차량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기차 왜 안 들어와? 다급해진 김진표 감독.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편 아직도 주행 중인 노동기 선수.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소음으로 김진표 감독의 무전조차 듣지 못하는 노동기 선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떨리는 차체. 속도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행을 포기하는데요. 이 상황을 모르는 김진표 감독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화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화재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기가 발생되고 있고 차량 한쪽에 직선 메인 백스트리 구간에 차량 세웠고 차량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개막전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 서킷 위에 멈춰선 노동기 선수의 차는 특수 차량에 실려 피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막전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김진표 감독은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데요. 이거를 발을 이쪽으로 좀만 더요. 주먹만한 게 튀어나갔는데 모르겠다. 먼저 피트로 옮겨서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 보닛을 열고 전 미케닉이 다 달라붙어서 안을 살핍니다. 열자마자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 찾아내는 미케닉들. 문제는 이 부분. 벨트를 돌아가게 하는 부품이 망가진 겁니다. 냉각수를 돌려주는 벨트까지 사라지면서 엔진에 무리가 간 상황. 저희 차량을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 누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뭔가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레이스 때 부러지지 않고 연습 때 부러졌으니까. 실제 경기에서 발생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행운으로 느껴진다는데요.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자동차.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망가진 부품은 새 것으로 교체 완료. 최종 점검은 신영학 팀장의 몫입니다. 문제없음을 알리는 경쾌한 외침.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매 시즌 바꾸는 거긴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동기차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문제 없을 것 같아. 운이 좋은 거지. 됐어요. 진짜 운 좋은 네, 거지. 운 좋은 거야. 운 좋은 거지. 야, 동기야 액땜했어. 뭐가 뭐 엔진 뭐가 부러져 나왔어 여기서.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는 자동차 경주. 저는 제가 이제까지 레이스를 해오면서 보다 보니까 그 타이트함을 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빠른 스피드 속에서 이 경쟁하는 타이트함을 되게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카트로 모터스포츠에 입문한 노동기 선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미친 정도였냐면 그냥 진짜 이거를 하려고 안 해본 일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만나면 저보고 막 페인이라고 했어요. 페인. 막 진짜로. 젊은 선수의 열정을 품은 서킷 위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드디어 개막전 당일. 코로나19로 인해 2번이나 연기되었던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만큼 경기를 준비하는 손길이 무척 바쁩니다. 경기장 곳곳엔 설레고 긴장되는 분위기가 넘치는데요.
현재 상황에 맞춰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 자동차 경주 대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최대한 차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하기에 편의 장비가 없는 경주용 차량. 운행 전 차내 온도를 내리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차 안이 더우니까 저 에어컨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원하게 미리 덥지 말라고, 드라이버를 덥지 말라고 시원하게 해놓는 거예요. 운행하기 전에요? 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은 약 70에서 75리터가량. 5.6km의 경주용 도로를 한 바퀴 도는데 사용되는 기름은 3리터로 연비로 따진다면 무척 낮은 편이죠. 기름을 넣는 방식 또한 남다릅니다. 공기압을 이용해 꽂아 넣는데요. 일반 주유기로 넣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고급 유수죠. 휘발유요? 예, 고급 휘발유. 요거는 이제 기름 넣는 데고, 여기는 이제 기름을 빼는 곳이거든요. 그게 결승되는 이제 기름 양을 딱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무겁고, 차가 무거우니까 이제 또 이제 성적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연비 계산을 해가지고 적정량을 딱 넣기 때문에 기름도 빼가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해서 또 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기름도 빼고 다 그렇게 해요. 경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건 미케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가 최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차를 가장 정확하고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 늘 차를 살펴야 하기에 이렇게 누워서 피트안을 이동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지죠. 리프트 설치가 힘든 현장인데다 차체의 높이가 일반 차량보다 낮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는 에이스 정희철 선수. 땀의 흡수와 건조를 원활하게 하는 등 대부분의 운동 경기복엔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하지만 레이싱 경기복은 차원이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차에 불 났을 때 이 불이 붙지 않는, 그래서 입는 겁니다. 신발 역시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맨발로 페달을 밟는 것 같은 느낌?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럼 이 안전장비를 다 합치면 가격도 꽤 되겠네요. 뭐 헬멧이 한 200만 원, 여기에 이 목 보호대예요, 경추 보호대. 이게 한 200만 원. 여기에 방연복은 약 300만 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장갑과 신발까지. 다 합치면 엄청 비싸죠. 3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네. 각각의 장비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선수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결선에 앞서 예선전이 치러지는데요. 각각의 피트에서 하나둘씩 나오는 참가 차량들. 결선에서의 출발 자리 배정을 위해 23대의 차량이 총 3번의 예선을 치릅니다. 예선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출발선 앞쪽부터 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선 출전을 위해 움직이는 노동기 선수. 그런데 경주용 도로 위까지 미케닉들이 차량을 밀어주는군요. 아직 경기장에서는 후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차량 고동으로 후진을 하면 안 돼가지고. 차 기한이 있어요? 네, 기한에 있는데요. 경기장에서 후진이 금지됩니다. 근데 안전 문제도 있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차량들. 대회 우승을 노리는 베테랑 정희철 선수의 차량이 선두권에서 순조롭게 주행 중인데요. 하지만 함께 출발한 노동기 이정우 선수는 전력을 다해보지만 선두권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지만 270km로 달리는 상태에선 추월이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세 선수 모두 10위권 안에는 안착했습니다. 결과가 못내 아쉬운 김진표 감독. 근데 사실은 웃을 수 없는 게 지금 4번 차량만 빼놓고 19번하고 24번 차량은 타이어 소모가 너무 많아요. 김진표 감독이 타이어 상태를 걱정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선 예선 때부터 결선까지 같은 타이어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타이어를 교체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경기는 타이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경주장 한 바퀴의 길이는 5.615km. 사실 이게 F1까지 열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은 그레이드의 서킷이에요. 그 뒤에 긴 직선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1km가 넘는 긴 직선 구간에서 저희 차량 같은 경우 280km 정도 속도가 나는데 한 150m 안에서 그 속도를 한 40km, 30km까지 낮춰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정말 그 누가 더 브레이킹을 늦게 가지고 가느냐 싸움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경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서 아차 요만큼 정말 0.1초의 실수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구간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고요. 선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같은 대회의 개막전에서 사고를 당했던 김진표 감독. 엠블 빨리 좀 불러주세요. 당시 예선 성적이 좋지 않았던 터라 조금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던 김진표 감독.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사고가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에서 아마 가장 큰 사고였을 거예요. 일단 미케닉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만든 차인데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죠. 아 이건 폐차다. 이 차는 더 이상 생명을 할 수 없다. 이 차는 끝난 거다라는 거 하니까 일단 미케닉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롤 케이지까지 망가져 폐차해야만 했던 큰 사고.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하지만 김진표 감독은 여전히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고로 한 요만큼도 이걸 그만둬야 되나라고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예.